전국의 청년 불자들이 경남 통영에서 제37차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만해 스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 중흥과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과 참전 용사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대규모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 결과 세계 432위, 국내 1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천태종이 종단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44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종단 발전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이 라오스를 찾아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고 글로벌 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명상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공약 대결보단 정치 공방이 주도하는 선거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경남 통영에서 제37차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만해 스님의 개혁불교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불교 청년대회는 울산 경남지구 주관으로 경남 통영시 동원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디 일어나라 청년 불자를 주제로 회기와 대회기, 전국 지구회기 입장으로 본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자리를 함께한 청년 불자들은 청년 선언문을 통해 불국정토 건설에 용맹정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일어서는 청년 불자 선언을 통해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원유 회통의 보살행을 실천하다. 하나, 우리는 불태전의 용기로 불법을 수호하며 전법도 스님 전토 건설에 앞장선다. 또한 청년 불자들은 민족 화합에 앞장서며 민족의 수건인 통일성업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불교 청년회의 창립자인 만해 스님의 개혁 불교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청년 불자가 대한민국 불교의 주역입니다. 우리 모두 힘찬 다짐을 통해 불교의 개혁을 노래하신 만해 대선사의 개혁 불교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불교의 중흥을 다시 이루어냅시다. 1년에 한 차례 전국 청년 불자들의 단합의 장이기도 한 전국 불교 청년대회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지사에 이어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청년 불교가 이 시대 정신을 잘 읽어야만 청년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고 또 그 시대 정신을 앞서서 갖고 갈 때 비로소 청년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날 전국 불교 청년대회에서는 선진규 정토원 원장에 대한 상인 고문 위촉을 비롯해 모범 불청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회 최고의 영예인 올해 불청 대상은 경북지구 김성식 회원과 서울지구 박찬홍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본대회에 앞서 열린 명사 초청 강연에서는 해남 미양사주지 건강스님이 자비로운 삶에 대해 특강을 펼쳤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의 하안거 1차 포살법회가 내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립니다. 서울 지역의 직할교구 소속 비구와 비구니 스님 200여 명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포살법사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수행 종풍 진작을 위해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 중 대중결계와 포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함께 계율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법회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대규모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위치한 평화광장.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호국 영가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청혼 의식이 시작되고 순국선열 호국영가의 위패를 든 조계종 포교 원장 지홍 스님과 김병주 국군불교총 신도회장이 군 의장대와 함께 광장에 들어섭니다. 뒤이어 6.25 희생제위 영가 위패를 품에 안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과 국군불교총 신도회 이상호 장군이 위패를 조심스럽게 불단 위에 이운합니다. 무대에 오른 10명의 스님들은 구슬픈 범패 소리에 맞춰 금빛 바라춤을 선보이며 순국 선열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끌어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국군불교총 신도회와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기자씨만한 땅조차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목숨과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법화경설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 삼천리 강사는 호국 영령들께서 목숨 던져 지켜내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는 우리나라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21개국 전몰장병 영가의 위패도 함께 모신 가운데 헌다 헌화의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느 나라 어느 영령이든 분별하지 않고 천도 위령대제 자리에 모셨습니다. 호국 영령들께서는 생멸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이와 함께 선묵혜자 스님, 전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과 정우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참석자들은 네팔 룸비니에서 채취한 평화의 불을 함께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발언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평화의 흐름은 너무나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호국 영령들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내 삶의 묵은 갈등을 종전을 선언해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천도법회에 이어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인 25일에는 육군 5군단 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 결과 세계 432위, 국내 1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국대는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인 Q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8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세계 순위 432위로 지난해보다 39계단이나 뛰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순위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고대, 한국외대 등에 이어 1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수한 연구 실적과 논문을 많이 내는 여러 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는 조계종단과 불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향후 5년 안에 세계 200권 안에도 들 수 있습니다. QS 세계 대학 평가는 세계 4,84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과 교수 논문 피인용수, 교수당 학생 비율, 기업계 평판, 외국인 학생과 교원 비율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천태종이 종단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44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종단 발전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상월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44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원력과 덕화를 되새겼습니다. 단양 구인사에 모인 사부대중 2만여 명은 종단 3대 지표인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참석 내빈들은 헌양과 헌다, 헌화로 상호론각 대조사의 원만 각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꽃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대조사가 남긴 광교 중생의 원력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자고 종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꽃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대조사님께서 열반으로 펼쳐 보이신 강도 중생의 원력은 우리 250만 천태 불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불국토의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그 무수무량의 불국토에서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그 순간까지 정진 또 정진해 나가기를 소원합시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설정 스님은 부회장인 총지종 통위원장 인선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조사의 가르침이 세상의 무명번뇌를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 인류 번영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열반대제에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어머니 등이 자리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과 고규창 충북도지사 권한대행,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송희연 금강대학교 총장 등 각계 사부대중들도 참석했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추도사를 통해 모친이 천태종 신도였다면서 그 인연으로 친형인 성낙승 전 BBS 불교방송 사장이 천태종립 금강대 총장을 역임하게 됐다고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회삼 귀일의 도리를 강조한 상호론각 대조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은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치며 글로벌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라오스를 찾아 희망의 불씨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대구 BBS 문정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의 95%가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교 국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한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학생 수 28명의 작은 분교인 이곳 논테스쿨은 대구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이 3년 전부터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님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 울타리 공사와 컴퓨터 기증, 낡아서 비가 새는 천장을 수리해 선풍기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이날 스님과 신도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직접 준비한 옷과 학용품 등을 선물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스님은 이처럼 봉사단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라오스에서 8년째 희망의 불씨를 피워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크게 눈에 이렇게 보이게 도와주지 못해도 계속 꾸준히 도와드릴 테니까 아이들을 공부 잘 시키고 이 세계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성불암 신도들과 아이들은 서로 한국 전통 민요인 아리랑과 라오스 전통춤을 선보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한편 옥당 스님과 함께 라오스 아이들을 돕고 있는 비엔티엔 점마니 사원 주지 캄손 스님은 자신의 절에 성불암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옥당 스님의 선행을 알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Miss Octang này đã hệ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การบูรณะโรงเรียนที่ว่าโรงเรียนมันมีอยู่แล้วแต่ว่าเฮ็ดให้ฟ้าล่มมันแห้งแบบปืดออกแล้วก็ทำบูรณะขึ้นไว้ตัวนี้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옥당 스님이 전하는 희망의 불씨가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람이야 말할 수 없지요.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내가 도왔다라는 생각보다 내 기쁨을 얻었다라는 게 좋은 거는 뭐 조금이라면 기쁨은 막 하늘과 땅만큼이지 뭐.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법당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참선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참선 수행법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스님이 전하는 참선 입문의 세계,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갖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 수행이나 마음 공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정신 치유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참선, 명상과 같은 수행법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참선 수행 안내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쉬운 언어를 사용해 참선 수행법을 설명하는 입문서 한 권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읽어보면 누구나 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강의가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첫째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불교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조계종 포교부장 출신으로 현재 서울 공생선원장을 맡고 있는 무각스님이 펴낸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 책은 스님이 선원에서 일상 속의 수행을 주제로 6개월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참선 수행의 핵심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선은 어렵다는 생각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지만 이 책은 일상생활이 그대로 참선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생활 속의 사례 등을 들어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각스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선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며 이론보다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삶하고 결부해서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삶하고 부처님 법문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감이 나고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이게 이제 만약 법을 전달한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무각스님의 신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명상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북한산의 천년고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명상여행을 즐겼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화창한 여름 기운이 가득한 북한산 자락.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길을 따라 걷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 중흥사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북한산성의 역사를 배우고 북한산을 아름답게 수놓은 숲과 나무와도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명상도 되고 그리고 걸으면서 해설사 여기 같은 숲 해설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도 들으니까 유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산행을 마친 참가자들은 중흥사에서 불교의 전통 식사법인 바루공양을 체험했습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한 알의 음식 찌꺼기도 남기지 않으면서 내 이웃과 환경의 소중함도 되새겼습니다. 바루공양에 이어 명상의 시간, 대화 명상과 감사 명상, 자기 개발 명상 등 다양한 방식의 명상을 체험하는 순간 어느새 마음이 한층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이 준 우리의 그 보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꼭 템플스테이만이 아니라 북한산이라는 그 매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절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좋고 느낌도 좋고 배우면서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번 템플스테이는 북한 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름 기운이 가득한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적한 산사에서 명상을 통해 고단한 일상 속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모처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까이 있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산성이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올라가는 북한 산길에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해설을 들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산성이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이구나. BBS 뉴스 서일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기초를 놓은 경허 스님의 열반 106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기리는 추모 다례가 봉행됐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지난주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원로의원 우송 스님, 경허 만공 선양회장 웅산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다례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은 이후 선맥을 이은 분이 바로 경허 대선사라며 열심히 정진해서 경허 대선사 같은 선지식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9살 때 과천 청계사로 출가해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스님 등의 선승을 길러내면서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했고 1912년 음력 4월 25일 세수 64세, 법납 56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공약 대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도하는 선거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 캠페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말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업화에서 자연으로의 복귀가 펼쳐진 서울숲. 회색 도심을 녹색으로 물들이자는 박원순식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토크 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가장 시장님다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영감 많이 얻었어요. 영감 하나 얻어가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주저하지 않는 박 후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느냐에 서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거리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 그야말로 우리가 오라벨이나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삶의 문제에 정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야권 후보들은 재난과 민생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폭우에 집안에 내려앉아 위험에 놓인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를 살펴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주택들 사이로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건 무너지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옹벽을 미리 쳐서 이걸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해주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선 뭐 누구한테 변명을 합니까? 왜 변명을 해요? 최근 토론회에서 취임하면 재개발 도장부터 찍겠다던 김 후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장에 사람이 살고 봐야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주민은 이런 데서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장이 되면 바로 지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차림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들른 곳은 재래시장.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장위 재래시장 상인들은 안 후보를 붙잡고 갈 곳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장을 전통 시장을 살리는 걸로 좀 많이 써주세요. 꼭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 서민들은 더 주고 있는 사람은 더 올려서 더 살게 하고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인들의 호소를 묵묵히 듣던 안 후보는 시장을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 7년간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막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이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전은 한반도 평화와 특검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가려진 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원하는 건 휴식과 먹거리, 일자리였습니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도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책 대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이 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의 근육이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로 대체된 데 이어 인간의 두뇌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기계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인간성과 자성입니다. 마음의 종교이자 자성을 밝히는 종교로서의 불교와 불교 공부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1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